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S 윈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윈드입니다. 참, 요 종목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최근 상황으로 조금 분석을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이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강한 기조를 보였었는데 요즘에 이게 이제 수소 쪽으로 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소로 넘어오는 이유는 있죠. 뭐 9월 7일에 현대차 그룹의 이런 뭐 수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 어벤져스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수소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대감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좀 이렇게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2차 전지든 수소차이든 이쪽에 관심이 계속 가는 거는 결국엔 환경입니다. 환경인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해상풍력이랑 태양광 쪽은 같이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원전 쪽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전 쪽도 추후에는 이제 수출에 대한 진행 상황들을 보고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2차 전지 수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이어져 나간다면은 이제 친환경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쪽 물론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해상풍력 관련된 종목군들도 올라가는데 제가 예전부터 해상풍력 쪽의 움직임에는 이제 CS 윈드를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해상풍력의 대표 종목이에요. 대표 종목. 대표 종목이라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관련된 섹터가 움직일 때 과연 어떤 이제 종목들이 수혜를 받느냐 그 하나의 분야에서 이제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쪽이 잘 움직여요. 예를 들면 이제 임플란트 쪽에서는 오스 임플란트가 정말 많이 올랐죠. 뭐 물론 덴티움도 많이 오르고 나머지 종목군들도 많이 올랐는데 결국엔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이 제일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히나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풍력 타워가 이렇게 이제 터빈이 있고 여기 뒤에 여기 터빈이 있고 그다음 여기 타워가 있고 그다음 하부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고 전선도 있고 하잖아요. 이거 풍력이에요. 풍력 타워. 풍력 타워인데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 풍력 타워 쪽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은 17% 정도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4대 터빈 업체에 대한 그런 고객을 확보를 해놨고 7개 해외 생산법인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밑에 적어놓은 그런 나라들의 조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대만 쪽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수주도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전자공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fs.or.kr 여기 들어가서 이제 CS 윈드를 딱 치시면 정말 많은 이런 수주가 있습니다. 해서 뭐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주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신재생 에너지 기조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은 CS 윈드가 상당히 조금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최근에 한 4억 거래일 정도는 지속적으로 또 우상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대의 대표 수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이 선진국 중심으로 탄소 중립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탄소 경제로 신속 전환을 위한 각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 관련된 부분은
한 이 사업의 사이클이 한 7년 정도라고 합니다. 7년에서 10년 정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길어요. 그게 이제 뭐 정책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진행하는 그 지역구에서 뭐 합의를 하겠죠. 뭐 의장이라든지 합의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지가 크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어떻게 커지고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기가와트가 아직 안 돼요. 1기가와트가 안 되는데 30년까지 14기가와트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가 25년까지 12기가와트 대만이 35년까지 15.7기가와트 북미가 36년까지 39.7기가와트 그러니까 이 정도로 확대가 되는데 작년에 시장의 전 세계 규모가 93와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5년만 되더라도 이 시장의 규모가 112기가와트, 그러니까 적어도 2, 30%는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 점유율, 뭐 해상풍력 타워에서는 1위고 타워 점유율이 17%면은 여기서 20%가 상승을 하면은 이 가만히 점유율만 유지가 되더라도 상당히 많은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결국에는 정부의 주도하로 이런 사업군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정책주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책주로 진행이 되면 사업군이 워낙 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부터 굉장히 뭐 사업 분지라든지 뭐 출범식도 하면서 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의 정책으로 상당히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서만 좀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국내에도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런 진입을 하면서 사업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인수권이죠. 지금 이제 지난 6월에 베스타스 자회사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7월에는 또 포르투갈 또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수를 진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앞으로의 이런 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공급량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고 이 또 해상풍력 섹터 자체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숙련도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숙련도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가 중요한데 CS 윈드는 또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무래도 증설에 대한 부분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 등에 따른 이런 고객의 확대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발생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친환경 기조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EU에서 이제 또 피포를 또 이 발표를 했죠. 그래서 23년부터 탄소 국경제를 도입을 할 거고, 그다음에 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예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탄소에 대한 움직임이 간다라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그리고 뭐 조선 여러 가지 전방위 부분에서 사실 이런 신재생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 휘발유 디젤에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에서 이 섹터가 좀 강하게 아무래도 또 운송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한동안 LNG선 또 LPG선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결국엔 노후 선박들 바꾸고 탈항 장치 스크러버를 그 장착을 하면서 조선주들의 발주가 많이 나오고 조선 업황이 굉장히 좀 좋게 됐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이었죠. IMO 2020에서 이제 황산화물을 규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엔 이제 바다 쪽도 그렇게 한번 정평이 됐죠. 그럼 바다 쪽도 됐고 지상 쪽도 됐어요. 그러면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런 쪽 상당히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부 구조물 관련된 시장 진출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부터 진행이 되는데 타워 시장보다 이제 4배 이상의 규모가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기대가 저는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연차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이제 타워만 했었던 그런 이제 거래처들이 있을 건데 하부 구조물까지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계약을 맺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매출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게 될 거고, 이런 만약에 관점으로 가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이제 구조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점유율이 상당히 좀 좋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하부 구조물 시장을 진출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하부 구조물 시장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어쨌든 이 섹터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라든지 노하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 그리고 뭐 어쨌든 CS 윈드라는 거는 이라는 종목은 하나의 분야에서라도 어쨌든 전 세계적인 위치에 독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하게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키우기가 쉽겠죠.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랑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폼이 뭐 어느 하나 A가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B라든지 C라든지 진행을 하게 됐을 때 기본 평타 이상을 치는 것처럼 관련된 섹터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정해져 있는 플랫폼 이 안에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점유율들을 좀 확대하기가 좀 유리하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컴퓨터 점유율이 뭐 시장 1위입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갑자기 마우스를 판다라고 했을 때 과연 마우스 점유율이 안 나올까요? 어느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사의 개요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풍력 타워의 생산 및 타워 내부 부품, 베어링 생산 등 풍력 타워 및 부품 생산을 주요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 윈드, CS 베어링 같이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터키, 대만, 인도네시아 해외 타워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거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육상이 지금 작년에 93%고 해상이 7%라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해상 풍력이 뭐 이런 풍속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부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해상 풍력 쪽으로 많이 시장이 옮겨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부유식 풍력에 대한 그런 관심도들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해상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도 새롭게 진출하고자 합니다라고 사업의 개요가 간단하게 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입니다. 일단은 풍력 타워를 제조를 하는 이 결국엔 제품 관련된 매출 비중이 97%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매출은 이제 유지 관리 보수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상풍력도 이런 좀 유지 보수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뭐 이 공시들도 종종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일 판매 공시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뭐 유지 보수에 관련된 이제 뭐 비중으로 뭐 2%뭐 전체 매출의 2%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뭐 몇 년까지 이렇게 뭐 유지 보수를 할 예정이다라는 그런 이제 공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매출은 그런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풍력 타워의 경우 평균 판매 가격 요인으로는 이제 타워의 크기, 철강 시장 가격, 이렇게 내양재 사양 등이 있는데 앞에 장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황이 변경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엔 타워의 크기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점점 바다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날개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뭐 12메가와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외는 뭐 10 이상으로 좀 세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12, 14까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질의 바람 확보를 위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다. 제가 말씀드린 대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니까
자연스럽게 매출도 확대가 되는, 그래서 시장도 커지고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커지면서 이 단가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상폭력 시장의 전망이에요. 뭐 앞으로의 예상치라서 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될 거다 안 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평균 24년까지는 18% 정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8% 정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연간 이 정도로 성장을 하는 산업은 굉장히 좀 일단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성장성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 연 18%씩 유지가 되다가 8%씩 유지가 되는 거. 그리고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이 21년이니까 지금에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보시면 상당히 높아지는 것들, 배 이상 커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는 뭐 이제 이 상승률 자체는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앞으로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더 강화되면 강화될지 사실 좀 줄어들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지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의 이런 성장성을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겠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물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돈을 때려 박는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고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제 뭐 보초병을 보내놓던지 아니면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론 지금 가격대가 이따가 차트를 보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뭐 낮은 가격대는 아니에요. 지금 눌림목에 있는 상황이고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뭐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기조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우리가 체크를 하는 거겠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기다림들이나 모아가시는 부분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초병 보내놓으시고 이 섹터가 조목이 받기 시작하고 수급이 몰리기 시작했을 때 잠깐 들어갔다가 이제 빼는 그런 방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환경적인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우리 삶에서 빠질 수가 없는 섹터로 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자금의 회전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는 분들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정말 많이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터져 나왔을 때 정리하고 또 다른 섹터로 넘어가고 그런 방향으로 좀 이제 중장기로 이제 끌고 가는 퍼센테이지가 뭐 30% 40% 단기 챙겨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뭐 제가 이제 오세 임플란트 4만 원대부터 3만 원대부터 얘기해가지고 뭐 15, 16만 원까지 계속 추천을 한 것처럼 그게 뭐 400%, 500% 가는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뭐 이제 모아가신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별로 이제 이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상폭력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가속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서 하부 구조물 시장에 대한 이 시장이 얼마나 좀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부 구조물 시장의 진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수 관련된 부분들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하부 구조물 관련된 시장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이제 신규 사업의 내용 및 전망으로 전자공 시스템에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이 자료죠. 다음에 실적입니다.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반기로 봤을 때 조금은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좀 줄었어요. 좀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견조하게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실적 정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일봉 차트 먼저 보고 일봉, 주봉, 월봉 이렇게 볼 건데, 지금 한동안 이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스를 조금 더 세분, 이때가 이제 최고가였죠. 최고가 기록했었던 시점이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눌렸을 때 이 박스권으로 그리면 결국에는 이 라인이 어떻게 보면 좀 통곡의 벽입니다. 이제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음,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너무 낮게 그렸네요. 좀 옮겨서 그냥 여기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선은 이제 요 선이랑 요 선이에요. 요 두 개 선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볼펜으로 치면 요 위와 요 아래는 약간의 이제 더 강하게 팔자리 그 다음에 살자리 더 강하게 살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4, 5거래 정도 올랐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로 치면은 먹을 파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민라인에서 이제 분할 매수를 좀 접근을 하시는 거를 그게 훨씬 더 좀 합리적이겠죠. 아니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또 큰 위치는 아니고 이 정도 위치면은 사실 다시 요 정도까지 눌리더라도 다시 분할 매수를 진행하게 됐을 때 요 정도로 평단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 다음번에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캐파 자체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당장 접근한다면 요 정도겠지만 어, 박스권 매매로 접근을 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이제 분할로 다시 재접근을 한다라는 걸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했을 때는 시장의 파이가 여기까지 커질 수도 있고 만약에 여기 해당 라인까지 무너져서 빠진다. 만약에 그런 시장의 조정이라든지 단기적인 이런 소외 현상에 따라서 눌리게 됐을 때라고 했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캐파가 좀 더 커지겠죠. 근데 일단 사이클 자체가 뭐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기회를 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두 달 한 번 갔죠. 그 다음에 눌려서 한 달 정도 본전 왔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두 달 정도에 거쳐서 이제 또 고점 찍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정도 열심히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면 한 번 더 요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장 마감에 이 종목을 좀 추천을 했었고 목표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 95,000원을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해당 가격 라인대 부분들이 아마 그 정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목표를 하되 이제 여기서부터 요 라인까지는 이제 익절 라인이 되겠죠. 단기적으로 물론 뚫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뚫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정책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해당 라인에서 상당히 좀 많이 눌림 형상이 나오는 거는 그 이전의 차트를 좀 보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그렸던 라인이 여기 라인이에요. 여기 라인입니다. 이제 108,000원에서 요 박스권 라인을 그렸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박스권 만들다가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돌파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시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많은 거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매물이 보시면 여기 전체 매물의 22%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담았던 사람들 그리고 중간에 올라탔었던 사람들 그리고 위에 올라서 샀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도 5분의 1 정도 여기는 이제 뭐 회사의 지분도 있을 거고 예전부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모아왔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본전 심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계속적으로 물량을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때까지만 해도 물량이 아래쪽에 있고 너도 나도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래도 돌파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거래량도 그죠? 팍팍 터지면서 이제 올라갔었고 이때는 또 뭐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적인 기조가 일어나는 부분에서 이런 정책적인 수혜가 올 거야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뚫어주고 갈 때는 굉장히 또 세게 움직일 거예요. 굉장히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다만 그렇게 움직일 때 이제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확정을 짓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해당 라인 부분에서 물론 이제 이 박스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방에서 가져갈 수 있는 캐파가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물량의 소화가 어느 정도는 좀 나타날 필요는 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두 달에 거쳐서 한 번씩 그래도 거래량들이 아예 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화를 해주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주봉이라든지 뭐 월봉이라든지 지금 움직임이 뭐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보시면은 지금 기울기 자체가 상당히 완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이때는 좀 가파르게 움직이기보다는 약간은 이런 물량도 소화를 하고 이런 흐름들을 좀 관망을 할 겁니다. 근데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들어갔을 때 막 급등이 나오고 그러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갑자기 시장의 주목을 받거나 아니면 정책적인 흐름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또 대규모의 이런 해상 풍요에 관련된 이벤트가 터져 나왔을 때 그럴 때는 당연히 좀 주가의 급등이 나오겠죠. 뭐 무상 증자를 다시 한다거나 그런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니고, 그래도, 지금까지 수주 목표량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수주를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실적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아질 거고,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붙으면서,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풍력 관련된 이벤트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좀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요 정도 박스권 상단 라인 부분 쪽을 요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물리더라도 중장기로 모아 가시면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물론 기회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이제 뭐 손절도 하실 수도 있고 하겠지만 충분히 모아 가셨을 때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리고 한 섹터의 좀 대표 종목이고 풍력 섹터가 사실 뭐 산업 자체가 갑자기 뭐 안 되거나 그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박스권이라서 이럴 때 오히려 한 번씩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우상향하는 종목군들 보면은 어느 정도 올랐다가 또 이제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거래량 도반에서 갑자기 한번 슈팅이 나오고 그때부터 따라가면 좀 늦었다라는 좀 관점이 좀 생각이 들어요. 한 번에 막 8%, 10%씩 한번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뭐 양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또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뭐 중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좀 CS 윈드 나름대로 조금 세세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